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3부 음악치료 기법과 방법 제8장 건반악기 연주 재활기법. 최근 뇌혈관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비롯된 뇌손상 유병률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뇌손상에 동반되는 신경학적 장애 재활치료를 위한 효율적인 음악치료의 개발 또한 시급해지고 있다. 악기를 이용한 재활치료도 그중 하나이며, 이 장에서는 뇌손상 환자의 재활음악치료 분야 중에서 악기를 이용한 손기능 재활기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임상에서 음악치료가 적용된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이론적 토대와 동향을 살펴본 다음 건반악기 연주 기법을 이용한 개별 재활치료 사례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음악치료 접근 기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신경학적 재활치료의 이론적 전제. 근래의 기능적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나 양전자 단층 촬영 검사와 같은 기술적 진보 덕분에 신경학적 치료 분야에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뇌손상 환자의 대뇌 조직이 얼마나 재조직화되고 기능 회복이 되었는지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칼과 셰퍼드가 기술했듯이 손상된 운동 영역은 재조직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대뇌반구의 변화 경로를 통해 뇌기능 회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특정 기능을 상실했을 때 상실된 기능의 복원은 생리학적 기제를 통한 보상과 체계적이고 반복된 연습으로 인한 기술의 재획득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1. 대뇌 재조직과 기능적 회복, 생리학적 기제를 통한 보상. 뇌혈관 질환이나 외상성 뇌손상은 뇌의 특정 부위의 뉴런을 파괴하고 이들이 담당하는 기능의 장애를 유발하여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그러나 여러 임상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듯이 이런 손상된 기능도 특정한 생리학적 기제를 통해 보상될 수 있다. 손상된 뇌기능 시스템을 연구한 골드스테인과 루스벤은 행동 복원을 목적으로 재활치료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뇌의 다른 부위가 뇌 손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동의 매개를 양도하는 방식. 둘째, 좀 더 복잡한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 단순한 동작의 조합으로 대체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뇌병변 부위에 의존하지 않고 손상으로 장애를 입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동물 실험에 기초한 플롯닉과 몰렌하우어의 연구에서는 손상되지 않은 뉴런이 손상된 부위를 보상하기 위한 새로운 확장에 관여하며 신경 연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가가 뇌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상실을 보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젤로프, 코엘, 첸, 할렛, 코엔의 임상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순차적인 손가락 움직임의 운용에 대한 근위의 전중앙 피질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높은 빈도의 RTMS가 사용되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보조적 운동 기능의 상실을 보상하는 것에 관여하는 뇌의 특수한 회복 잠재력이 입증되었다. 또한 파스쿠알 레온, 엔구엣, 코헨, 브라질 네토, 카마로타, 할렛은 소근육 운동기술 습득에서 이루어지는 운동 시스템의 역할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매일 2시간씩 5손가락 연습으로 구성된 5일 코스의 임상 연구를 실시하고 피험자들의 장지의 굴근과 심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피험자들의 피질 운동 영역이 확장되고 활동 역치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소근육 운동 기술의 습득이 피질 운동 인출의 변조와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근육 움직임에 밀접하게 관여함을 시사한다. 1. 기술 재획득. 재활치료에서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과업들이 재학습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피츠는 기술이 습득되는 원리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방법이 학습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요구되는 인지적인 단계다. 다음은 조합하는 단계로 이 기간에는 서로 다른 임무의 요소를 파악하고 과업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공에 기인하는 요소들이 지원되는 반면 실패를 초래하는 요소들은 배제된다. 과업 수행상의 피드백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세 번째의 자유 단계에서는 상당한 주의력을 요하지 않고도 과업이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과업 수행은 학습자가 다른 임무를 동시에 관여하더라도 가능해진다. 2. 재활치료 기법의 원리와 개념.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피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실된 기능이 회복되고 재습득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많은 임상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다. 웨이드, 랭톤, 위워,
스킬백 데이비드의 연구에는 재활치료의 타당성과 치료사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숙지할 만한 몇 가지 일반적인 원리와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원리들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해 자연적인 회복이 방해를 받는 경우 근육 약화나 수축 또는 다른 질환으로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활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환자가 특성 신체 부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상된 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요구되는 훈련 기술들은 손상된 신경계의 집중적인 재훈련을 통해 습득될 수 있고, 넷째, 환자의 일상생활 영위에서 필수적인 적합한 보조기구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장기간 지속되는 장애의 경우 이는 본래의 상실 때문만이 아닌 사용하지 않는 후천적인 상태에서 장애가 비롯될 수 있다. 마지막에 기술된 사용하지 않는 후천적인 원인이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전제는 타우브의 연구 주제이기도 했는데, 그는 손상된 신체 부위는 사지의 움직임이 심각하게 제한된 경우라 해도 재활 훈련을 통해 기능이 재습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최근 재활치료 임상 연구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억제 유도 동작 치료, 즉 마비되지 않은 부위의 사용을 억제하고 손상된 부위의 사용을 유도하는 치료 방식이 이에 타당성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3. 기악 연주를 이용한 재활 음악 치료. 신경학적 접근에서 재활을 목적으로 한 음악 치료의 기법은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영역, 인지적인 영역, 언어적인 영역, 감각 운동적인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재활 음악 치료의 범위를 감각 운동적인 영역에 국한하고, 방법론적인 관점에서는 기악 연주가 가지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음악 치료의 문헌들을 다루도록 한다. 1. 감각 운동 영역에서의 악기 연주 기법. 초기 음악치료 문헌에서 필즈는 뇌손상 환자의 치료에서 음악이 근육 활동과 협응력을 촉진시키는 것에 능동적으로 관여함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음악치료 세션에서는 어깨와 손목, 손가락 관절의 유연성과 신전, 회전에 대한 패턴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기 연주 기법이 이용되었다. 특히 악기 연주를 통해 야기된 리듬적 통제력은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임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근육 활동에서 반사 동작이 차단된 경우 신중하게 채택된 음악이 둔화된 반응을 환기시켜서 회복을 이끌어냄을 밝혔는데, 이는 발달상의 신경학적 패턴과 대근육 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의 기능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한편 크로스, MC 레란, 봄베르그, 몽가와 몽가는 뇌졸중 발병 후 1에서 9개월의 유병기간을 보유하며 편측 마비를 동반한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룹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비디오 녹화물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음악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여 환자들은 음악이 제공된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다. 환자들은 친숙한 선율이 주어졌을 때 최상의 반응을 보였다. 단순한 형식과 명료하고 변별 가능한 박자, 리듬적 패턴을 갖춘 음악이 필수적인 중재가 되었다. 동작과 음악은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하였다. 음악이 실제 상황에서 직접 연주된 경우 템포에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하였다. 세션 전반에 걸쳐 치료사는 구술적, 시각적 신호를 포함한 다양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음악에 맞춘 동작을 시행하는 경우 이때 요구되는 움직임은 사전 예행 연습을 필요로 하였다. 근래에 와서 타우트는 신경학적 음악 치료라는 분야를 새롭게 구축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그는 감각 운동 영역에서 과학적인 모델에 기반을 둔 음악 치료 재활 기법을 제안하였다. 신경학적 음악 치료에서 고안된 3가지 표준화된 음악 치료 재활 기법은 리듬적 청각 자극과 패턴화된 감각 촉진, 그리고 치료적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듬적 악센트가 예측 가능한 시간적 단서로 작용하여 리듬에 후속되는 훈련이 시간대에 맞추어 움직임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기능적 동작을 패턴화하고 보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적 단서를 이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3번째의 치료적 악기 연주와 관련하여 타우트는 악기 사용으로 인한 치료적 이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열거한다. 악기 사용은 환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이는 환자에게 보상 기제로 작용하여 적절한 움직임과 활동을 고취시킨다. 신체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반에서 악기는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악기 연주 시에 환자는 리듬에 맞추어 근육을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에 관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협응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유연한 운동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2. 건반 악기 연주 기법의 특성.
음악치료의 임상에서 악기를 이용한 치료 기법과 활동을 고안하고자 할 때 치료적 측면에서 악기가 가지는 이점을 고찰하기에 앞서 치료 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악기가 보유하는 일반적인 특성을 고찰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음악치료사가 자신의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인 준거를 제시하고 일반적인 음악 활동을 치료적 음악 경험으로 전이하는 작업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치료 임상에 피아노 연주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와 피아노 연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아노 연주는 개별적인 손가락의 움직임 구도에서 조직적이고 순차적인 통제력과 양손을 운용할 수 있는 고도의 협응력을 요구한다. 피아노 연주자가 연주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몇 가지 국면이 있는데 이는 손의 자세, 손가락의 동작, 건반상에서 누르는 음들에 대한 배열, 누르게 되는 각각의 음에 대한 속력과 지속 정도의 부분들이다. 또한 인지적인 영역에서는 연주 내용에서 요구되는 상황과 음악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눈과 손의 협응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연습을 통해 연주자는 각각의 단독적인 손가락 움직임을 세련되게 할 수 있고 시각적, 자기 감흥적, 청각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질서 정연한 전개 과정 안에서 연주의 일관성과 유려함을 확보하게 된다. 음악적인 관점에서 피아노 연주는 일반적인 수작업에서는 다루기 힘든 리듬적 요소와 표현적 요소를 보유한다. 또한 음악적 연주 기법인 스타카토나 아르페지오, 트릴 등을 응용하여 특정 손가락을 훈련하고 특정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3. 건반악기 연주 기법의 치료적 적용. 건반악기 연습을 통한 음악치료의 효용성을 논증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뇌성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작은 일반적인 피아노 연주 자세에서 손가락의 근력을 강화하고 손가락 관절들을 부분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반상의 지침을 논의한 바 있다. 그는 연구 결과를 통하여 건반을 이용하는 동안 오른손의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콘프란세스코는 재활치료 과정에 있는 뇌졸중 환자들의 손의 악력과 기능적인 임무 수행력을 높이는 기악 연주의 효과를 고찰하였다. 음악치료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악기 연주를 이용한 기능 수행과 손의 악력, 운동 범위의 확장에 관여하는 훈련이 실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피험자들은 기능적 기술에서 진전을 보였으며 손의 악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에르돈 메스는 좌측 뇌혈관 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보고에서 피아노 연주 기술을 이용한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주 1회씩 3년간 지속된 치료 세션 이후 환자는 리듬에 대한 단기 기억력, 건반상에서의 손가락의 민첩성, 복잡하게 배열된 음과 리듬을 연주하는 능력 등이 향상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두뇌의 영역이 훈련을 통해 보상되는 경로와 전략을 통해서 손상된 부위가 새로운 운동기술 능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이 사례에서 환자의 피아노 연습을 통한 손가락의 기능적 회복은 음악 외적인 상황,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까지 연가되어 뇌손상 이후 잔존하는 기능이 어떻게 재개발될 수 있는가를 제시했다. 베이커와 로스는 이 연구를 예로 하여 재활치료에서 음악치료가 담당하는 보상의 기능을 논증한 바 있다. 4. 건반악기 연주 기법의 목표 및 접근. 1. 목표 설정. 뇌 손상으로 인해 상실된 손 기능 재활을 전제로 했을 때 건반악기 연주 기법 중심의 치료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손가락이 목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협응력 증진, 손가락의 민첩성과 독립적인 움직임 증진, 손가락의 유연성 증진을 통한 운동 범위의 확장, 손과 손가락의 근력 향상, 손과 손가락의 악력 향상. 뇌혈관 질환이나 뇌상성 뇌손상의 경우 신경학적 장애로 인한 손 기능의 손상은 그 병인이나 병변, 중증도의 수준과 경과 등 많은 요인에 따라 환자 개인차가 심하다. 때문에 음악치료사는 위의 영역을 참고로 하여 환자 중심의 개별적인 치료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치료 목표를 설정할 때는 치료 경과와 치료 목표 달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와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접근 단계. 타우트는 치료와 의학에서의 과학적 음악 모델이라는 책에서 신경학적 음악치료 분야에서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접근에 주안점을 둔 몇 가지 음악치료의 접근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변형된 설계 모델이라는 이론을 제기하였는데 TDM의 5가지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진단과 기능 평가, 치료 목적과 목표 개발, 기능적, 비음악적 치료 활동과 자극 고안, 세 번째 단계를 기능적, 치료적 음악 경험으로 유입, 치료로 인한 학습 결과를 실제 세계로 전이.
이 모델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과정, 즉 환자의 기능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치료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고 적용 가능한 활동 계획서를 고안하는 과정은 음악 치료를 포함한 타 치료 분야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접근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음악 치료사의 고유한 역할이 강조되는 단계는 이 과정을 네 번째 단계로 유입시키고 기능적인 음악 치료 기법의 유효성을 최종 단계, 즉 임상 외적인 세계로 일반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